네, 예고해드린 대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시고요. 네, 이제 명절이 됐으니까 예. 고향 집에 돌아온 느낌으로. 예, 고향입니다. 예. 네네. 명절은 어떻게 보내십니까? 지금 뭐 이번 명절에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이 있어서 예. 뭐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고 오히려 저는 이제 뭐 토요일 날쯤 잠깐 청주 고향에 예. 잠깐 다녀올 생각입니다. 아직 안 가셨군요. 예. 명절이 없군요.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 조국혁신당도 기성 인사 했죠. 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예. 갔는데 저희들이 용산역으로 갔는데 빨리 좀 끝내달라라는 말씀. 어떤 빨리 뭘? 뭐 탄핵도 그렇고 예. 그리고 저 형사 이 과정을 빨리빨리 이 과정을 좀 예. 빨리 좀 끝내달라. 그게 국민들의 절대 다수의 감정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자영업자분들 너무 힘들어하죠. 예.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수치를 쭉 한번 예. 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야 이거는 내란 전에 밀란 일어날 수준이구나 예. 지금 예. 경제 형편이. 자영업자들은 정말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어디 가서 밥을 먹다 이렇게 물어보면 네. 정말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예, 뭐 그리고- 폐업을 준비하는 분도 꽤 많고 진짜로. 그러니까 예. 연말 연초 모임 다 없어졌죠. 예. 그다음에 제주도 같은 곳도 지금 어디 멀리 여행 갈 국민들의 여유가 별로 예. 없으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 국민의힘은 재밌죠. 서울역으로 가셨어요. 예. 예. 보셨죠? 저도 봤습니다. 예. 그 용산역으로 못 가십니다 지금. 아 왜요? 용산은 왜? 호남선 출발하는 데는 못 가세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경부선 출발하는 예. 쪽으로 가신 것 같은데 거기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문전박대 예. 받으셨죠. 예. 장사 안 되는데 지금 영업 방해하냐고. 이게 이제 민심이죠. 수치로 잡히지 않는 예. 수치 이면에 담겨 있는 민심 그렇습니다. 아마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많이 예.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느끼셔야죠. 아유, 지금은 그래야 느끼셔야죠. 이제 이 상황까지 왔는데 아직도 네. 비슷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게 참 답답한 상황인데요. 네. 자, 지금 현재 상황 총론적으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현재 정국이 향후 한국 정치 30년을 좌우할 예, 굉장히 그 크라이시스 위기 예. 국면에 있다고 봅니다. 예, 이건 왜냐하면 이게 한국적 상황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만 파면시키면 해결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데요. 예. 왜냐하면 지금 소위 반체제 보수가 등장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체제 밖에 민주헌정 질서 밖에 있던 사람들이 예, 민주헌정 질서 안, 즉 링 안에 민주헌정 질서라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링 안에다가 링 바깥에서 오물을 투척하고 그다음에 반치광처럼 접이자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접이자 가지고 안에 있는 심판을 예. 때리고 서부지법 폭동 예. 같은 경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이번 소위 대선과 요 국면을 거치면서 민주헌정 수호 예. 세력과 반체제 내란 세력 예. 요 둘 간의 대결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대선이요. 이번 예, 대선. 대선. 예, 그러면은 민주헌정 수호 세력이 이들을 민주적 방식으로 예. 이게 화난다고 똑같이 접이자 들고 같이 머리 때릴 수 없거든요. 그럼 안 되는 그럼 거잖아요. 안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이들을 민주적인 방식, 엉덩이로 어깨로 살살살살 예. 해서 링 바깥으로 몰아내야 예. 되거든요. 근데 이것에 압도적인 힘으로 몰아내지 않으면 예. 이들이 제도권 안에 계속해서 착근할 수 있다. 착근할 수 있습니다. 예, 한국 정치가 굉장히 희한한 거는 예, 전광훈 등 거리에 소위 민주 헌정 질서에 예. 대해서 계속해서 오물을 뿌리고 폭력적으로 선동하고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링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예. 선거 때마다 정당을 만들어서 링 안으로 제도권 진입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예. 다 실패했거든요. 예. 근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예. 소위 아스팔트 그들과 함께했던 신원식, 김문수,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뭐 그렇습니다. 유튜버들 이런 예. 사람들 공무원 교육원장으로 보내고 막 이랬잖아요. 이들이 일단 제도권으로 들어왔어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전광훈 씨가 훨씬 더 아스팔트에서 힘을 얻었고 예. 이러다 보니까 제도권 안에 있던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글로 거기 가서 절을 하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된 거예요. 예, 이게 역전된 것 같아요. 예. 보면. 예. 이상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코 같은 얘기인데 반체제 보수가 탄생을 한 겁니다. 예. 반체제 보수. 예. 민주주의 체제의 정면으로 그걸 폭력으로 예. 뒤집으려고 하는. 그래서 저는 지금의 국면은 소위 민주헌정 질서를 민주헌정을 수호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예. 반체제 내란 동조 세력들 예. 윤석열과 그를 둘러싼 예. 사람들
전광훈 씨를 대표되는 예. 그리고 전광훈 씨에게 절하는 예. 제도권 정치. 예. 이분들을 가장 민주적 방식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예. 그래야 이 위기가 향후 30년간 혐오에 기반한 선동 정치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근데 이 반체제 보수를 링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서는 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저는 예. 지금의 시대 인식을 이게 지금 한국 민주주의가 굉장히 위기 상태구나라고 예. 하는 인식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대선에서 저는 이게 굉장히 어떤 프레임이 됐냐면 이재명이냐 아니냐 프레임이 예. 돼버렸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냐 아니냐 또 예. 그의 인간적인 뭐 예. 이런저런 예. 품평이 예. 중요한 때가 예. 아니거든요. 예. 그게 아니고 지금이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의 시점이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것과 예.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링 바깥으로 몰아내야 될 것. 예. 그리고 저는 체제 내 보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이분들의 목소리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뭐 매몰돼 있죠. 예. 그래서 저는 보수에게 권하는 것은 예. 체제 내 보수와 반체제 보수를 스스로 구별해 내지 않으면 예. 한국 민주주의에 굉장히 크나큰 해악을 미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누구에 대한 개인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민주헌정 질서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대연합 헌정수호 키세스 우주 예. 연합군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 예. 예. 구도를 재정리하고 예. 그다음에 이 구도를 현실적인 정치적 힘으로 만들기 위해서 의회와 그리고 광장에 계신 시민들이 콜라보해야 될 시기다. 예. 그 콜라보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2월, 3월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콜라보가 된다고 치면 네. 그 결과물은 역시 대선 아니겠습니까? 대선입니다. 예. 저는 대선에서 지난 대선 때처럼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저는 뭐 그냥 민주당 혼자 뛰어도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획득했던 절대 표수가 있습니다. 1,300명 하여튼 야당 후보들 야권 그 민주개혁 진영 후보들 중에서 지금까지 DJ보다도 노무현보다도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도 더 많이 얻었어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게 합리적 예측이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압도적으로 이겨야. 왜냐하면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할 때 0.73% 이겨놓고 대한민국을 다 가진 것처럼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저쪽에 소위 반체제 보수 내란 공범 세력들이 발언권을 40% 50% 가까운 발언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이재명 정권 초기부터 엄청나게 흔들어댈 겁니다. 그걸 생각하고 저는 윤석열 피청구인 또 지금은 피고인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걸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그 정치 선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법리상은 좀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워낙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이 반체제 보수, 내란 동조 세력. 그게 이제 문제는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집권 여당에서 상당수가 그 세력에 동참해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뭐 3번 인사하시고 이런 분도 계시고 더군다나 뭐 이승만 정권 시절에 백골단을 국회로 안내하시고 그다음에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고 30명 가까 45명 그다음에 한 30명 정도 두 차례에 걸쳐서 가셨죠. 관저 앞에까지. 근데 이게 저는 말하자면 한 30% 정도의 그 반체제 보수 세력들을 자신의 정치적 근거로 삼으면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내지는 적어도 국민의힘 경선 안에서 내가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정치적 이해득실 물론 신념화되어 있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분들을 민주적 절차로 밀어놔야 되고 뭐 삼천교육대 만들 수 없어요. 유권자가 할 수밖에 없지 않죠. 유권자가 할 수 있어야 되고 유권자들에게 이번에 그 정당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다양한 선택의 기준이 있는데 그 선택의 기준을 압축시켜서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거거든요. 압축시켜서 제시할 때 저는 민주헌정 수호냐 반체제 내란이냐 이런 구도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른바 또 다른 표현은 계엄 세력 때, 네, 뭐 계엄 해제 세력 뭐 이런데 그 민주 그렇습니다. 세력. 예. 예. 그리고 저는 그래서 저는 그 소위 뭐 한동훈 예. 대표와 예. 또 국민의힘에서 계엄 해제 투표에 예. 참석했던 18명, 예. 탄핵에 찬성했던 12명, 그리고 지난번 윤석열 특검에 찬성했던 6분, 기권했던 예. 1분, 이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셔야 민주 된다고. 세력으로 포용 가능하다고 보시는가요, 그분들도? 저는 민주 세력이 아니더라도요. 체제 내 보수냐, 예. 반체제 보수냐 스스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예. 봅니다. 체제 내 보수로는 선택을 해야 된다. 예. 자, 그렇다면 민주 세력은요. 민주 세력은 대선 때 아까 말씀하신 그 구도, 반체제 보수 대 민주 세력. 네. 이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헌정수호 세력. 예, 헌정수호 세력. 예. 어떤 정치적인 모양새는 어떻게 갖추실 예정입니까? 저는 우선은 예. 그 이런 구도로 예. 한국 정치가 지금 처한 위기에 대한 예. 인식을 같이 하는 게 첫 번째 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인식을 같이 그 하기 인식은 위해서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야권에서. 예. 아직은 구체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이거를 공개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면 예. 국민들에게 우리는 지금의 예. 현 시국을 이렇게 봅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같은 인식을 국민들에게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소위 저스티스 리그, 예. 내지는 우주 연합군 리그를 만들어야죠. 예. 예. 이를 위해서 사실 민주당은 예. 지금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은행장들을 만나면 예. 벌써 대통령 된 듯 예. 한다. 예. 그리고 또 뭔가 정책이 민생 정책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면 아니 원내 제1당 대표가 뭐 하냐라고 예. 하는 딜레마 상황에 예. 빠져 있고 예. 대선을 어떤 구도로 치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 굉장히 예. 조심스러울 수밖에 예. 없어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그 역할을 전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다시 쇄빙선 지금 헌정수호 연합군을 예. 구성합시다. 예. 라는 얘기를 저희들은 2월 달에 걸쳐서 파면이 확정될 때까지 예. 열심히 이야기를 해서 예. 연합군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 나가겠다. 그래서 다른 야당들도 만나고 예. 광장의 시민들도 만나서 이런 구체적인 제안들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예. 그런데 신 의원 말씀하신 반체제 보수라는 게 정확히 어떤 현상을 적확하게 표현하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네. 계엄 세력 대 민주 세력 뭐 이런 개념인 거죠. 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계엄 그렇습니다. 옹호 세력 대 민주 세력. 예. 예. 그 계엄을 이게 무슨 합법적인 것인 양 예. 이야기하고 그것을 징치하려고 하는 것을 위법이고 불법이다라고 예. 얘기하는 세력들.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건 분명한 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계엄. 근데 그 계엄 옹호 예를 들어서 그때 계엄 해제를 의결했던 의원들 네. 보수당 그러니까 체제 내 보수주의자들 네네. 그런 분들도 계엄 옹호 세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떤 독자적인 그들이 일어서야지 또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네, 그분들이 예. 지금 그 뭐 약간 그 전반적으로 기세에 눌려 있고 예. 꾹꾹 눌려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여론조사 보고 예. 막 권성동, 권영세 오랫동안 정치를 해본 그분들조차도 사법부를 비난하고 뭐 그렇습니다. 경찰이 폭력을 유발한 예. 것과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시고 이러잖아요. 저는 이분들이 약간 이 스테로이드 있지 않습니까? 아스팔트 보수로부터 부정 약물 스테로이드를 받아가지고 근육이 막 커졌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예. 룰 안에 경기장 안에 들어오실 때는 예. 경기장 안에서 경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실력대로 경기하겠습니다. 예. 라고 선언하셔야 돼요. 근데 그분들 경기장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양호? 저는 저지른 일들이 많아서요. 하도 저지른 일이 예. 많죠. 저는 근데 이 어느 시점이 마지막 시점은 그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파면이 확정됐을 때. 예. 예. 그때만 돌아서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건 아닌가요? 이미 건넜다는 분들도 있어서요. 이미 건넜는데 이제 마지막 그래도 기회는 마지막 기회는 파면됐을 때 그때도 윤석열을 끌어안고 대선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계엄 옹호 세력 반체제 보수라는 걸 스스로 인증하는 거거든요. 예. 그때가 마지막 기회다. 지금도 좀 세게 넘었어요. 사실. 지금도 많이 간 것 같아서요. 너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참 인간적으로 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뭐 국회의원이니까 원내에서는 또 협상을 할 건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 감정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사실. 자, 그렇다면 좀 지금 재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와 어떤 사법부 이 두 트랙이 지금 굴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형사재판.
일단 하나하나 헌법재판소는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는 어떤 평가가 많던데 동의하십니까? 네. 예. 별 5개 중에서 한 별 4개 정도. 아, 예. 그리고요. 그러면 다시 총론으로. 예. 어제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어떤 저항이 예상되지만 구분응선을 넘었다. 이 분석엔 동의하십니까? 예, 헌재가 구분응선을 확실히 넘는 것을 보여줄 시점은 2월 3일과 4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권한쟁의 심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그게 이제 헌법소원 여기 이제 아마 같이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큰데요. 요때 이제 구인 체제를 완성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헌재는 구분응선을 넘었다. 이렇게 보시는 그리고 거고요. 2월 4일 날 지난번에 이제 이 김용현, 윤석열 이 두 사람이 헌재에 출석해서 약간 뭐 그 연식이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장소팔 고춘자 만담하듯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그 이야기들이 2월 4일 날 그 수방사령관 등등 당시에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헌재에 출석해서 3명이 출석을 해갖고 홍장원 차장까지 3명이 출석을 해서 얼마나 그게 만담인지가 2월 4일 날 드러날 겁니다. 홍장원 1차장이 그날 출석하죠. 예, 그날 출석합니다. 그날이 꽤 볼만한 어떤 증인 신문이 될 겁니다. 증인 신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구분응선을 넘어갔다. 그래서 저는 뭐 2말 3초 늦어도 3초에는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진행 속도로 봤을 때. 자, 헌재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그래도 법률 전문가시니까요. 네네. 헌재 그 재판에서 제일 어떤 눈여겨본 부분이 뭐였습니까? 보실 때. 뭐냐면 그 봤을 때 권한쟁의 심판 두 가지로 보면죠.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재판관 한 분이 이게 2명만 임명한 게 위헌이다라고 확인되면 임명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 라고 물었던 그 장면. 그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요 그 윤석열 피청구인 윤석열 관련된 헌재 재판에서는 윤석열 씨가 어떤 태도냐면 거짓말을 망상장애가 아닌가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너무 뻔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번 본 광경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2월 4일 날 홍장원 그 국정원 전 1차장은 별로 걱정을 안 하는데 이진우, 여인영 뭐 이런 분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한테 본인이 이전에 했던 말을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다른 거짓말을 하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마시라, 당황하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번에 김용현 전 장관한테 하는 그 태도를 보면요. 뭐냐면 자기가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내 소리 들으려고 그렇게 유도성 질문이죠. 이렇게 했죠? 그럼 내만 하면 되니까요. 네네. 그런 상태로 나가겠죠 또? 뭐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내가 언제 그랬냐라고 딱 잡아 떼겠죠. 이 사람이 진술을 하면 내가 언제 그랬냐라고 딱 잡아 떼겠죠. 근데 그럴 때 멘탈 흔들리지 말고 기억했던 대로 경험한 대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미리 그 두 분께 홍장원 전 1차장은 별로 걱정이 안 돼요. 홍장원 1차장의 어떤 진술은 워낙 꽉 짜여져 있게 팩트를 서술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억력도 대단하시더라고요. 기억력이 굉장히 어떤 뛰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는 그런데 형사재판 부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형사재판 부분은 사실 우여곡절이 많았죠.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지금은 사실은 겨우 일부가 끝난 겁니다. 뭐냐면 지금은 윤석열 씨가 여전히 대통령이기 때문에 기소할 수 있는 범죄는 내란죄하고 외환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란죄 하나 기소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2말 3초에 제가 예상했던 대로 대통령에서 파면된다. 그러고 나면 그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8만 대장경이잖아요. 그 범죄 목록이. 재임 기간 중에 벌였던 범죄 목록이 8만 대장경이에요. 최혜병 사건, 명태균 사건, 양평 고속도로, 디올백,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법 위반 등등등 이 사건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란죄 기소는 굉장히 중요한 일부가 열었지만 이 그 윤석열 형사 재판은 앞으로 이건 10부작, 16부작짜리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군요. 열립니다. 탄핵 심판 이후에는 탄핵 결정이 파면 결정이 딱 나면 그때부터 시작되거든요. 본 게임은 거기서부터다. 그건 누가 해야 됩니까? 역시 그래서 특검이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내란죄를 기소했으니까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16부작으로 펼쳐질 이 8만 대장경 윤석열 범죄 목록에서 공범들이 워낙 많거든요. 1차 공범은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씨가 있고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다수 대선 후보들이 명태균 편에 얽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하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보면 기소됐는데 왜 특검이 필요해? 예. 라고 생각하고 그쪽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내란 지 하나 기소됐어요. 예. 나머지 기소는 특검이 해야죠. 내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국무위원들도 역시 수사 대상이라고 보시죠. 당연합니다. 예. 그 수사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데 렉에 걸려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예. 있습니다. 검찰과 법무부 장관에 직접 연루돼 있는 예. 1, 2, 3 내란 때 예. 밤 11시에 박성재 장관이 예. 법무부 직원들 불러 모았죠. 유역감찰관이 이런 위헌적인 모임에 함께할 수 없다고 사표 냈어요. 예. 이거 수사되고 있나요? 예. 12월 4일 날 삼청동 안가에서 검찰 특수부의 대장격인 예. 김주연 민정수석, 예. 박성재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네 분이 모여서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거 수사 안 되고 있죠. 무엇을 했는지. 안가 압수수색도 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김용현 예. 씨의 수사기관 쇼핑입니다. 예. 검찰에서 김용현 비하폰 번호가 몇 번이죠? 하고 물어보고 네. 김용현 씨에게 비하폰 전화해서 우리한테 와라. 예. 경찰로 가지 말고 공수처로 가지 말고 우리한테 와라 그랬어요. 유치를 한 거죠. 손님을 유치할 때는 예. 1+1인지 2+1인지 추가 상품을 이야기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랬더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용현 씨가 대통령과 상의하고 연락을 주겠다. 예. 대통령과 상의하고 그 야심한 밤에 검찰로 갔어요. 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 이런 부분들을 검찰은 수사 못합니다. 예. 이번에 특검 거부권 행사할 걸로 우려하시죠. 1월 31일 날 예. 거부권 행사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거부권 행사 굉장히 궁색할 거고요. 예. 행사의 궁색하죠. 논리가. 일단 논리는. 예. 왜냐하면 그쪽에서 그 위헌이다, 예.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던 부분 저희 야당이 다 드러냈기 예.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는 위헌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예. 않은 것에 대해서 위헌 확인이 나왔을 때 예. 두 가지 태도를 보면 예. 최상목 권한대행이 탄핵 당할 거냐 말 거냐가 그때 판가름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일단 하프타임도 같이 하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길게 모시겠습니다. 예. 네, 신장식 의원 계속 모시겠습니다. 하프타임 여러 번 해보셨죠? 아, 예. 와, 시기 신장식이다. 장식이 형 그리웠다고 유튜브에서 그러시고요. 전현직 신구 진행자들이 다 모였네. 명절 조우다. 예. 브로콜리님은 신장식이 요약 정리 너무 잘한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신장 뭡니까? 예. 신장식 씨의 오늘은 공감과 시원함을 주었고 권순표 씨의 뉴스 합창에는 공감과 웃음을 줬다. 예. 재밌더라고요, 뉴스 합창이. 재밌습니까? 예, 재밌습니다. 예. 두 분 시원합니다. 0992님 소화가 잘 되네요. 네, 텔레비전 없앤 집이라 라디오만 듣습니다. 라디오만 들으시는군요. 예. 이거 들으려고 이 시간에는 약속도 안 잡습니다. 예. 약속 가시는 길에 들으셔도 되는데. 자, 하프타임 시작하기 전에요. 네네. 조국 대표는 잘 지내십니까 혹시? 조국 대표님 굉장히 바쁘십니다. 예. 예, 벌써 책을 한 권 다 초고를 다 쓰셔서 부지런하시네요. 출판사에 넘어가 있고요. 예. 이게 1월 초경에 이미 출판사에 넘어갔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리고 그다음에 운동하시고 예. 책 읽고 편지 쓰시고 예. 그래서 변호사들한테 접견 너무 자주 오지 마라. 나 바쁘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 세간에서는요. 예. 조국 대표와 윤석열 피의자를 빗대서 예.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도 들은 얘기인데 윤석열 피의자는 대단히 괴로울 것이다. 왜냐하면 이 쇼츠에 굉장히 그렇죠. 왜냐하면 이 책을 읽을 머리가 아닐 것이다. 책을 읽을 책은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버릇이 안 돼 있을 수 있죠. 쇼츠에 매몰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들의 공백이 대단히 괴로울 것이다. 또 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단히 괴로운 세월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의사분들 중에서는 실제로 예. 이렇게 정신적 쇼크나 예. 실제 신체적인 쇼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금주로 인한. 예, 금주로 인한 그런 쇼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하시고. 예. 지금은 어쨌든 아이러니하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데 있어서 예. 첫 번째 희생양 그리고 정치 참여의 명분이 예. 전부 다 조국 예. 전 대표였는데 한 지붕 아래에서 어쨌든 같은 한솥밥을 먹다가 지금은 조국 대표님은 서울구치소가 아니라 남부구치소로 한솥밥이 아니군요 지금은. 예, 지금은 한솥밥 한 예. 지붕은 아닙니다. 그리고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저희들이 슬로건을 예. 가졌는데 파면되는 시점 그리고 다음
대선 조기 대선까지 놓고 보면 정말 네. 3년이 안 돼서 끝이 나는. 예. 그 본인이 그걸 해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 탄핵소추안을 그 작성을 했을 때는 예. 정말 100페이지가 넘는 긴 탄핵소추안을 작성을 했어요. 이미 이 계엄 없이도. 전에. 예. 예. 근데 계엄이 딱 되니까 그거 단일한 건으로 그래서 이제 누가 이제 농담 삼아 제가 했던 말은 야 관짝을 메고 오시면 예. 거기에 못질을 하는 건 우리들의 의무다. 예. 예.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하셨죠. 맞습니다. 탄핵 예. 그 탄핵 그렇게 했는데 아니 본인이 어떤 그 결정적인 네. 그래서 이런 저는 행위를 이 하는군요. 탄핵 예. 그 뭐 선거 부정론 얘기도 예. 하고 국회가 뭐 예. 국회가 내란 세력이다 이런 예. 얘기를 하는데 요 두 개는 이제 연동돼 있고요. 예. 선거 부정 선거로 구성된 국회가 내란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사실 예. 하나의 논리로 예.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회 예. 권능을 정지시키려고 예. 했던 거고. 그다음에 그분이 근데 그거를 진짜로 믿는가라는 부분에 궁금해요, 대해서는 정말. 예. 실제 동의는 예. 담화문이나 처음 계엄을 선포한다라고 예. 선포할 때 포고할 때는 선거 부정 얘기는 없었거든요. 예. 근데 자기 갑자기 선거 부정론이 예, 본인도 급부상하잖아요. 근데 선거 부정론을 너무 믿는데 이 얘기를 하면 약간 자기를 어떻게 볼까? 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명태균 폰 예. 그리고 1.23 내란이 있었던 날이 그 명태균 씨가 구속된 날이에요. 예. 예. 이 개인에 대한 그리고 자기 부부에 대한 예. 압박이 정치적, 법적, 사법적 압박이 오면서 이거를 일거에 뒤집기 위해서 예. 이런 거는 뭐 명분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추측도 해봅니다. 하여튼 뭐 워낙 기이한 어떤 행위들이 많아가지고 예, 예. 이거를 어떤 하나의 시줄과 날줄로 이렇게 만들기가 예, 예. 대단히 어떤 기이한 행동들이 너무 돌출적인 행동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외국의 극우 정당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예. 어떻게 이제 이 그 정치 세력을 이렇게 늘려가는가, 자기 예. 지지 기반을 늘려가는 걸 보면 논리적 일관성이나 예.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 분노한, 그러니까 예. 취약한 개인들이 분노할 대상을 찾게 돼 있습니다. 예. 노인들이 취약한 분들이고요. 예. 이 취약한 개인들이 분노할 대상을 찾을 때 좌표를 찍어서 분노할 그렇죠. 대상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예. 오는 거예요. 재료를 던져주고, 예. 예. 그 연료가 되는 재료를 계속해서 던져주고, 예, 뗄감을. 그런 면에서만 일관성이 예. 있지 이분들의 주장에 논리와 철학과 일관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근데 그 포고령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윤석열 피의자라는 이 개인의 행동을 가지고 쫙 일관된 해석이 불가능한 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돌출적인 기이한 행동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포고령에 또 그렇다고 포고령이 굉장히 이성적이냐 하면 좀 전혀. 엉뚱한 중국 얘기를 막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뭔가 망상과 늘 얘기하는 망상과 본인의 바람 예. 뭐 이런 게 막 뒤섞여 있고 또 현실과 환상이 뒤섞여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보면. 아니 그리고 예. 저는 이제 그 최상목 그 당시 기재부 장관에게 예. 줬다는 그 쪽지가 아니죠. 사실은 계엄 문건이죠. 예. 계엄 문건 보면 정말 웃기다라고 예. 하는 게 너무 자잘합니다. 예. 국회 임금이나 뭐 이런 거 주지 마. 사실 예. 자기 헌재에 나와가지고 비상 재정경제 명령권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취지다. 예. 비상 입법기구가 아니라 이렇게 예. 변명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러려면 우리나라에서 비상 재정경제 명령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한 분 계십니다. 예. YS예요. 예. 그때 금융실명제였습니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거. 예. 그러고 나서 국회가 그것을 입법으로 뒷받침해 예. 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야 국회 돈 주지 마. 네. 너무 자잘해요. 그리고 국회 임금 주지 말라고 예. 하는 것도 놓고 보면 이게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예. 말이 안 되는 게 12월 3일 날 계엄했잖아요. 예. 국회 임금 지급일은요 20일이에요. 예. 적어도 17일간 계엄하려고 한 겁니다. 시니어님 디테일했습니다. 이번엔 디테일을 인정합니다. 예. 거기서 딱 예. 그런데 또 검찰 전문가시잖아요. 예. 신의원 보시기에는 검찰들의 지금 의도, 심정, 뭐 또 계획 어떻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어떻다고 저는 이제 보십니까? 검찰이 제일 뼈 아팠던 거는 예. 이번에 그 구속기간 연장 신청 2번 냈다가 예. 왜 2번이나 냈을까? 예. 여기서 얼마나 제일 뼈 아팠을까라고 하는 게 저는 검찰도 어느 정도는 야 이거 지난번처럼 그 수사권과 기소권이 예. 다 날아가고 다 분리되거나 예. 어느 정도
다 또 이제 분리가 어쩔 수 없다. 대세다. 앞으로는 예. 보수 정권이든 진보 예, 정권이든 그러면 마지막 남기고 싶은 게 보안 수사권, 추가 수사권이거든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왔을 때 내가 예. 보안 수사를 할 수 직접 그거는 가지고 간직하고 그거는 싶었다. 딱 갖고 싶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 법원이 그걸 야, 아예 뭉개버렸군요. 없어. 예. 그게 가장 뼈 아플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망회 소득 같은 겁니다. 지금 예. 망회 소득 내지는 망회 그쪽 얘기는 불이의 타격이라고 하는데 예. 불이타를 세게 맞았어요. 지금 예. 검찰은. 아, 예. 그걸 잃어버렸군요. 예. 예.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손절할 가능성이 있는데 나머지. 검찰의 예. 나머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성재, 박주현, 심우정 예.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예. 예. 사실은 이런 거 하라고 공수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공수처가 잘한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지금 공수처의 제도나 예산 인력을 보면 바쁜 기구 왜 힘 못 쓰냐고 얘기하는 예. 것과 비슷하거든요. 예. 공수처가 좀 제대로 수사를 하고 예. 그런 과정에서 야 이거 여기서도 수사 주도권을 놓치면 예. 안 돼.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 수사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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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특검이 싹 그 수사 결과를 받아서 예. 제대로 내란 동조 세력을 심판해 나갔으면 좋겠다. 요번에 기소 앞두고요. 예. 검장 회의하고 할 때 그 의도와 그 분위기는 어땠다고 보십니까?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하는 예. 거거든요. 그 왜 하게 됩니까? 왜 합니까? 예. 이거 자칫하면 예. 어떻게 되면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수사 검사가 검사의 판단을 예. 듣고 검찰총장이 지휘하면 끝나는 예. 문제인데 수사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 기록도 안 봤던 검사장들이 모여서 여기에서 의견을 모아서 예. 그 의견대로 했다? 사실상 직권남용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폼 잡는 거예요. 자기들이 마지막으로 결국은 우리의 결단으로 예. 우리의 고뇌로 기소가 되는 거야. 예. 근데 실은 기소 여부만 모든 수사 기록은 공수처하고 경찰, 군경찰에서 나온 수사 기록 다 넘어갔고 예. 기소 의견으로 공수처에서 넘겨졌으니까 OX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예. 마지막 결정 기관은 우리야 예. 라고 폼을 잡고 싶어 하는 거죠. 예. 심우정 총장이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분석도 그런 그것도 것도 있고요. 있다고 봅니다. 아, 예. 본인이 기소를 결정한 눈치 것이 보는 아니고 거죠. 두길 보기. 예. 그러면서 우리 다 의견을 모은 거야, 이 기소는.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근데 것도 그거는 있다고. 의견 모아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예. 수사검사와 검찰총장이 예. 결정하는 겁니다. 자, 시간은 다 됐는데 특검, 재결 예.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요? 사실은 예. 그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고요. 예. 예, 탄핵의 기로에 설 겁니다. 예. 거부권 행사하면. 거부권 자체가 탄핵의 어떤 기로에 기준점, 설게 예. 하나의 기준점이 될 거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의결 올라오면 예. 지금 더 이상 그 2표 모자랐단 말이에요. 예. 지난번에 예. 2명 정도 한 10여 명이 모여 있는 그쪽에 괴로워하는 국민의힘 예. 의원들 단톡방이 있다는데 그래요? 거기서 좋은 의견 모아내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장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네.